한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다 기본 특징이 일단 중요한데, 지금 당연히 뭐 자발적, 3섹터, 비영리는 다 쉬워요. 쉬운데 그 중에서 특히 의미 있는 거 일단 사적 조직이다. 공적으로 하면 틀려요. 사적인 분야에 있어요. 사적 조직, 사적 조직이면서 NGO는 공식 조직이지 비공식 아님을 꼭 주의하자. 공식 조직이에요. 이렇게 사적인 분야에 존재하는 공식 조직이 바로 NGO예요. 사적, 그 다음에 공식이란 말 꼭 주의해 놓자. 나머지는 쉬운 말들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공적인 조직에도, 그 다음에 사적인 조직에도, 자, 공적인 조직은 공공부문에 있는 조직을 말하고, 사적 조직은 민간 부문에 있는 조직을 말해요. 그리고 공적인 조직에도 공식 조직이 있으며, 여기도 비공식 조직이 있는 것이고, 사적인 조직에도 공식 조직과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공적 반대는 사적이며 공식 반대가 비공식이에요. 공적과 비공식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교 자체가 달라야 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직이 바깥에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고 누가 봐도 그 조직은 그걸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깥의 표명에서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공식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서 개인들의 마음이 통한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일종의 동호회 선호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게 똑같아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 여러분이 만약에 합격해서 군청 들어갔다. 자, 그 군청은 공적 조직이다 아니면 사적 조직이다. 당연히 공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군청. 자, 군청에서 내가 환경과에 들어갔다. 당연히 공적인 조직이면서 다 공식 조직이죠. 또 군청 자체가 공적이면서 공식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만드는 등산회 만들었다. 군청 직원끼리 또는 우리 과 직원끼리 등산 모임을 만들었다. 그건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이. 그렇죠? 내가 NGO 들어갔다. NGO는 공적, 사적. 사적인 분야에 있어요. 자, 환경연합에 들어갔다. 그 안에서 등산회를 만들었어요. 자, NGO는 일단은 사적, 환경연합은, 녹색연합은 일단은 사적인 조직이면서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그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 안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등산회 같은 것이 무엇이고? 비공식이죠. NGO는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분야에서 공식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항상 시험이 나오면 둘을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주의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정치적 조직은 정당을 말해서 이거는 비정치적이면서 비정치적 조직. 그리고 비종교적 조직이다. 비정치적, 비종교적인 조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죠? 자, 책 보시면, 특징이 나와있죠? 3영역, 자발, 비영리, 자치, 공식 또는 지속적, 비정치적, 비정교적. 그래서 특징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한참 나오다가 뜸하고 있지만 또 나올 때가 된 듯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NGO에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생성 요인이에요. 왜 만들어졌는지, 생성 요인. 자, 여러분, 일단 NGO가 좀 중요한 편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편인데, 그 중에서 이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디피컬트하고,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 다독하기, 다독. 항상 기본적으로 NGO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문제와, 민간에 대한 문제가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따라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기본적으로 NGO가 필요한 이유가 돼요. 또, 계약 실패라든지, 자원 부문 실패라든지 이것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이고 다. 그래서 NGO가 왜 필요할까만 본다면 쉬워요. NGO가 다 그런 말들. 정부 실패, 공공재 이론, 계약 실패, 소비자 통제라든지 보조금 받아서 만들어지고 3자 입장에서 정부를 대변하고자 만들어지고 자원 부문이 실패해서 만들어지고 서로 의존하니까 만들어지고 막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요인 중에서는 생성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수요 측면에 있는 디귿 비율과
공급 측면에 있는 디귿 리엇을 특히 주의해서 그놈을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뭐 어렵거나 한 건 없어요.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정치 사회적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다원화 등 나오죠. 자, 정치 사회 면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익 대변자로서 필요하다고 봐요. NGO가. 나머지 쭉 보면 알만한 사항들. 그리고 좀 더 암기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3번에 정부하고 NGO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정부와 NGO 관계 또는 NGO의 분류가 나올 텐데요. 분류. 자, 세 번째 NGO의 분류로 해볼게요. NGO의 분류.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필요한 M자를 써놓으시고요. 어떤 학자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했다는 것은 그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중요한 사람이 자, 기드론이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 다음에 카스턴이 어떻게 분류했는지, 카스턴, 그리고 박상필, 그 다음에 권혜수 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했다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 특히 중에서 이 카스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카스턴은 기준이 뭐냐면 자, NGO에 대해서 제도적 다원주의를 이거를 거부할까 아니면 수용할까에 따라서 거부할지 아니면 수용할지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거부 입장이 이제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이 있고 수용형태의 용역형이라든지 3자 정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협동형이라든지 뭐 공주형이라든지 보충형이라든지 뭐 공주형 등이 막 나와요. 자, 단순한 암기가 필요하지만 이건 좀 쉬워요. 항상 머릿속에다 먼저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거부 입장에 뭐가 있냐면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 억대경으로 암기하자. 억대경,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 억대경. 억대경은 거부 형태. 이것만 2번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문상에서 정부가 NGO에 대해서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 억압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억압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뭐를 수용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잖아요. 억압은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하는 입장이지 수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지문상에서 새로운 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억대경을 일단 기억하자. 억대경. 그리고 자, 박상필 교수는 이제는 이거는 재정의 자율성이 높은지 재정상의 또는 활동의 자율성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자율형, 종속형, 억압형, 뭐 협동형 이런 거 보냈어요. 그리고 자, 권혜수 교수는 목적하고 수단이 일치하는지 가지고 자율, 뭐 종속 등으로 구분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4가지 중에서 카스턴과 박상필 교수의 분류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학자들의 분류만 잠깐 봐놓으시면 돼. 단순한 사항이니까 절대 이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단순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대응하면 돼요. 책을 보시면 자, 일단은 오른쪽에 자, 기드론이 재원 조달은 누가 할 것이며 서비스의 공급은 누가 할까 가지고 4가지 해놨죠. 정부 주도, 중첩, 협동, NGO 주도. 항상 정부와 NGO 관계가 나오면 협동형이라든지 협력형 나오면 돈은 정부가 된다는 의미고 서비스를 NGO가 하는 형태지 NGO가 돈 되고 정부가 활동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항상 협동의 의미에서 정부 역할은 돈 되는 거예요. 돈. 정부가 돈 되고 그 다음에 NGO는 서비스를 하고 그런 관계. 자, 카스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에 억대경이죠. 수용 입장에 용역형, 3자 정부형, 협력, 보충, 공정이 있고 제일 바람직한 형태가 공조형이고 대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 카스턴을 많이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자 6번에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에 따라서 자율, 협력, 억압 또는 포섭 그리고 종속형으로 나눠놨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기준 하시면 되겠죠. 기준 재정상의 자율성이 높은지 낮은지 활동상의 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가지고 4가지 자율, 종속, 억압 해놓은 거니까 실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 아주 단순한 사항.
자, 우리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고 NGO마저도 실패하게 되는데 네 번째로서는 NGO 실패 유형 나오죠. 실패 원인. NGO 실패. 흔히 말하는 NGO의 한계점을 요 살라몬이 그 이론상 제시한 제시할 뿐이지 크게 뭐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자,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유추. 항상 앞에는 박애적이라는 말 들어가 있고 박애적, 불충분성. 책 보지 마시고 박애적 베타주의. 자, 박애적 온종주의.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있어요. 아마추어리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할 테니까 어떤 문제 좀 찾아보세요. 첫 번째, NGO는 전문성이 없어서 실패했다. 박애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전문성 부족이. 전문가 반대 아마추어. 전문성 부족이다. NGO는 자원이 부족해서 실패하였다. 자원 부족 뭐다? 불충분성. 자원 부족. NGO는 활동 지역과 활동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NGO는 활동 지역과 활동 영역이 좀 한정됐다. 박애적 베타주의다. 베타주의. 여러분 NGO 하면은 어떤 활동 분야가 떠올라요? NGO 하면 첫 번째 어떤 분야가 떠올라요? 주로 우리 사회에서 NGO가 활동하는 분야. 첫 번째 환경 분야. 두 번째는 인권 분야. 그렇죠? 세 번째는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인권 분야.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이러죠. 그러니까 NGO가 갈 분야가 거의